지금부터 사회통합부 이사님의 직원 소통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강에 앞서서 사회통합부 이사님 취임 1주년 축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사회통합부 이사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부이사님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자, 이어서 사회통합부 이사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주제는 경기 연정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사회통합부 이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눈 내리는 12월 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날 제가 작년 취임했으니까 오늘이 딱 만 365일 되는 날이에요. 취임 딱 1주년 됐습니다. 예,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 의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연정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그다음에 경기도도 도지사를 뽑기 때문에 대통령제와 동일한 경기도 정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연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4일 날 취임하기 전에 한 5개월 정도 집행부와 그다음에 또 의회가 지난한 협상의 결과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 공무원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게 어느 모델이 있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정답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연정을 통한 부지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과분한 기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하는 연정에 함께 참여하는 공직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대적 기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성과가 좋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과가 안 좋으면 우리는 실험을 하다가 말 텐데 경기도정의 핵심이 이 연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오늘 중국 출장 준비하시는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명체처럼 우리가 연정을 함께 보듬고 안고 가고 또 고이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씩 제가 1년 동안 사회통합부지사로서 했었던 소회도 말씀드리고 또 지사님 말씀대로 이게 대한민국 앞으로 정치 발전에 조그만 디딤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들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정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직에 행정으로 들어온 지가 지금 만 1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아시다시피 제가 도의원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제 감각 그다음에 분석 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그런 방향이 조금 벗어나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우리 열리지 나무입니다. 뿌리는 다른데 하나가 되었죠. 도지사님 방에도 이게 있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외부에 보여줄 때는 이 열리지 나무를 우리가 항상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상징적인 우리 경기도 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작년 6월 달에 선거를 치르고 났더니 참 묘한 정치적 균형 감각을 경기도민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지사님은 상대 후보와 채 1%가 안 되는 0.몇 프로 차이로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유권자니까 다 투표를 하셨을 텐데 새벽까지도 결정이 안 났어요. 괜히 뭐 당사자들, 정당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또 선거 결과는 남경필 도지사님이 근소하게 이깁니다만 또 도의원들은 야당이 다수당을 하게끔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줘요. 거기에다가 인구 규모가 있는 대도시의 시장님들은 또 다 야당입니다. 이 정치 지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과연 정상적으로 이 경기도정이 운영될 수 있을까? 누구나 퀘션 마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경기도정은 상당한 험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저는 연정에 대한 기대와 해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연정을 이야기했다면은 아마 지사님의 진정성이 많이 삭감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선거 공약 과정에서도 경기도는 내가 당선되면 상대 후보에게 부지사를 주겠다 하는 함께 경기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게 상당히 신선한 공약이죠.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이 별정직 부지사 자리를 그렇게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유권자들은 이런 새로운 정치적 시도에 대한 박수를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표에도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승자 독식 패자 전물의 정치 문화를 극복하자. 대통령제의 가장 큰 패단입니다. 대통령제는 강력한 행정 집행 권한 수단이 있고 인사권이 있습니다만 단 1%라도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실제적으로 큰 표차로 이기지를 못하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롭게 사회 통합이 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퀘션 마크를 보내는 이유는 저는 대통령제와 같은 제도의 폐단이 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도 동일합니다. 지사님이 당선돼서 단 한 표를 이겼어도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인사권을 발휘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당 야당인 의회와 어떻게 견제와
균형 감각을 맞추면서 도정을 운영할 것인가? 과연 이전 지사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경기도가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은 상당한 정치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경기도에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도의회는 현재 75명, 새누리는 53명입니다. 당시 당선됐을 때.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아스팔트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연정에 맞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갈 것인가? 첫 번째는 민생 제일입니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있는 정치 시스템과 수단 중에 n분의 1 하나입니다. 결국 연정이 목표일 수가 없어요. 유럽 선진국에서도 내가 아쉬워서 연정을 하는 것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연정을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연정도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에 최상의 목표는 우리로 봐서는 경기도민들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하는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한다면 정당도 연정이라고 하는 정치의 수단도 거기에 복무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민생 제1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죄송합니다. 조금 작동이. 지사님과 제가 참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여기는 그 유명한 조원동의 돈가스 집입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으로 유명한 돈가스 집을 사회적 경제 현장을 지사님과 저와 찾아다니는 연정을 매개로 경기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저도 현장과 함께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미처 소통되지 않은 그런 분야들을 발굴해서 찾아나가는 사업들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명. 결국에는 연정의 기본 뿌리가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결과 서로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분야, 또 경기도정의 핵심을 소통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민간단체 등등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협치, 정치를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사업 분야 중에 대표적으로 복지, 그 다음에 요즘 양성 평등 정책이죠. 그 다음에 환경, 이 분야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 위주로 일을 할 때보다도 훨씬 리스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정을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성과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 환경, 양성평등 등 반주도에서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함께 나가는 이런 행정 프로세스에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도민 참여형 그런 거버넌스 행정으로 하나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전에도 하셨던 또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연정을 하게 되면서 현장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내용 있는 참여를 하기를 원하고 또 내용 있게 본인들이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아직 또 해결되지 않은 이 메르스 최종 환자가 이제 사망으로 확진 환자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한 20여일의 기간이 WHO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원지였고 발원지였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그 리스크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저희가 메르스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총괄을 하면서 진행해 보니까 국난도 이런 국난이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선을 넘어서 있고, 그 다음에 그 공포감. 더더군다나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독감보다도 훨씬 그 약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백신제가 아직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을 제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말 그대로 국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보시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구축을 합니다. 이번 메르스에 대한 감염 평가를 할 때 경기도가 제일 좋게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록 진원지는 됐습니다만은 이 감염 경로가 어떤지를 경기도는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근데 병원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의료계가 상당히 정부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병원은 환자를 거부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서적으로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병원에 거쳐간 환자가 있는 순간 그 병원은 갑자기 며칠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도 이거에 대한 답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연정으로 상징되는 소통과 그 다음에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메르스 때 구축을 합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감염병 관련된 경기도 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들의 결심을 얻고 또 경기도가 해야 되는 행정적인 조치 중에 병원이 요구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해줍니다. 수원 의료병원을 일반 환자 다 내보내고 확진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병원으로 거점 병원을 세우다 보니까 모든 병원이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컨테이너 진료를 하기 시작하는 병원에다가 지체 없이 그 다음날 1,000만 원씩 다 지원해 줬습니다. 보건의료 관련된 사스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보건복지부나 이런 의료 행정기관들이 말한 거를 그 다음에 집행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30여 개 병원에 저희가 바로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메르스 대처는 전문가들로부터는 상당히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기도가 연정을 안 했으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하고자 하는 감각이 안 맞았으면은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왕좌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대형병원 의료기관들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저와 연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상생하고자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둘씩 시스템으로 가시화되면서 경기도의 메르스는 진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 경기도는 가장 말끔하게 메르스를 막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막 감염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확진 환자가 가장 많았던 수원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중에 직원 중에 단 한 명도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협력과 소통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메르스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생활정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요거는 경기도 연정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입니다. 정규직 분들이 볼 때는 생활임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해가 걸려있는 분들에게는 나의 삶의 생존권의 문제이고 또 일하는 노동의 가치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생활임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커다란 공약이었고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이 정당별로 입장이 틀립니다. 근데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서 생활임금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의 논란을 다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여타 소송에 관련된 것들을 연정을 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해빙이 온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출자 출연 기간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첫 번째 광역지자체가 됐어요. 물론 기초 같은 데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는 우리하고는 좀 경우가 틀리죠. 경기도에서 한 생활임금 적용이 대한민국 저는 최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연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조직도 나눠야 되고 또 사업도 나눠야 되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도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정은 서로 립 서비스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연정을 경험한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연정에 대한 합의문을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되는 명문화시킵니다. 상당히 섬세하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집행 과정에, 진행 과정에 오해와 마찰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상당히 꼼꼼하게 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연정을 하는 과정에 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그 다음에 연정 합의문 20개 항에 근거한 조금은 좀 러프한 합의문, 이런 거 이외에 좀 디테일한 내용을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재정 운영, 또 예산 연정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제가 12월 4일 날 취임했을 때는 벌써 다 예산 편성이 끝나고 의회에서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과 관련된 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 금년도 논의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2016년 지금 예산 편성이 집행부안 마무리됐고 상임위 통과돼서 지금 예결위에서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이면 경기도 2016년 예산은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취임한 이후에 연정의 정신에 맞추어서 처음으로 예산 편성에 참여한 첫 번째 예산이 저는 됩니다. 여기에서 저와 또 연정을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산 편성에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같이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행정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경기도 연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경기도 연정이 경기도를 이끌어나가는 적어도 트렌드가 된다면은 그것에 맞게 행정이 함께 맞춰가고 혁신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경기도는 연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정실행위원회라고 하는 걸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 대표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장을 양당 대표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원 대표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연정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의 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합리화를 위한 요즘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아주대 김광규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논의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말이 재정전략회의인데 이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재정전략회의와는 조금 그림이 좀 다릅니다. 여기 재정전략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당에서 추천한 분도 들어와 있고 야당에서 추천한 분도 들어와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들도 들어와 있고요. 저는 재정전략회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은 의회가 하려고 하는 디테일한 예산을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초기에는 이거를 오해했어요. 왜 의회가 할 일을 여기서 다 논의하느냐? 자존심 상한다. 근데 충분히 그거는 의회로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운영 계획과 그다음에 운영 전략, 그것을 연정의 가치에 맞게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할 것인가. 심지어 필요하다면은 자주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경기도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설정하기 상당히 어렵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연정까지 하고자 하는 정치적 합의를 한 마당에 우리가 연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돈이 부족하면 돈을 만들 방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부 전문가들은 하십니다. 연정은 그만큼 정치적 후광도 있지만은 연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또 지난한 고통과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전략회의는 그래서 현재 외부 전문가로는 지방 재정 전문가에는 경기대 이재은 교수님, 전 부총장이시죠. 그리고 여당 추천으로 들어오신 한경대의 이원희 교수님, 사회정책 분야의 이인재 교수님, 그 다음에 시민사회 대표에서 경실련 경기도 사무총장협의회 회장님, 이렇게 네 분이 현재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거를 연정실행위원회에 다시 보내서 연정실행위원회가 연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분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정예산에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가 마지막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집행부에서 연정합의문에 기초해서 정책 아젠다를 정리하다 보니까 76개 항이 됐어요. 몇 조 원이 됐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은 SOC와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기타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의회의 의견은 SOC가 관련된 거는 연정에서 하지 말고 의회의 논의에 맡겼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32개 항으로 압축해 옵니다. 예산이 많이 다운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서의 분들은 제가 초기부터 이런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정 관련된 예산 편성 프로세스를 이해를 잘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직접 맡고 있지 않은 부서의 분들은 이게 갑자기 왜 연정 예산으로 확정된 거지?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연정 예산으로만 결정나면은 그건 쉽게 통과된다. 이런 결과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이 과정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들을만 하세요?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자, 제가 맡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 꼭지에 놓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난 도청에 있으면서 이제 연정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건 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래서 연정 운영과 관련된 그 기조실이나 관련된 부서, 그 다음에 저와 관련된 사업부서 이외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연정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서 사업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연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국, 그 다음에 환경국, 여성가족국, 그 다음에 사회정책적 사업 성격이 있어서 따복지원단, 그리고 관련된 산하, 사업소와 출연기관 등을 제가 담당합니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더하고 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사회통합부지사 공모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왜 이 사업들을 사회통합부지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당에서 임명된 게 아니고요. 공모과정에 참여해서 8대1 경쟁을 뚫고 2대1 도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의 투표로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또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제가 공모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에게는 주어져 있는 사업들이고 특히 이 분야는 사회정책 분야 사업들로 다들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이것은 연정의 가장 상징적인 효과를
사회정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사님과 여야 간의 저는 합의라고 봅니다. 그런 메시지로 읽혀질 수밖에 없겠죠. 부서만 따지면 상당히 국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정리한다면은 연정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문제, 복지와 상당히 연관이 있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신도시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이렇게 타운 조성하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요즘 도시 재생, 도시 리모델링으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넓게 보면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국정감사를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와서 질의하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경기도가 잘하려고 했던 거와는 조금 생각이 미스매치가 난다는 걸 느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보기엔 그거를 이 거대한 1,300만 가까이 되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저평가하는 것도 많이 있고 뭔가 좀 우리가 규모에 맞는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연정의 가치로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제가 특히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몇 가지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하는 거, 환경 단체들을 모두 다 묶어서 경기도정과 함께 비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환경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OECD에서 우리나라가 안 좋은 지표 기준은 그대로 경기도도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국회의원 때 국정감사를 경기도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란 지표 중에 하나가 노인 자살률이 경기도가 제일 높았어요. 저는 상당히 그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대 위원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좀 재설계하는 시기였는데 제가 그래도 정치를 했었던 경기도가 여러 지표들이 최하위라는 거. 특히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지표가 있질 않아요. 이거는 경찰청에서 받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노인 자살자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자살률 1위에서 지금 4위로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런 몇 가지 아젠다들을 좀 경기도에 맞게 좀 설계해보자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특화 사업으로 좀 합니다. 포괄간호 서비스, 예산은 19억인 것 같아도 메르스에 대한 후속 조치, 결국에는 간병 문화 때문에 생긴 병원 내 감염 문제인데 그걸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해보자 해서 내년서부터는 경기도 내 6개 경기도 의료원 병원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을 육아 공동체 CCTV 때문에 엄청난 그 대란이 일어났는데 보육 현장만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틈새로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보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 경기도 1270만 경기도민에게 실제 시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아주 커다란 사회 안전망 중에 하나죠. 자,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된 거 표로 잠깐 정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정실행위원회, 그다음에 재정전략회의, 여기 재정전략회의 멤버들입니다. 여기 이재영 교수님 계시고요. 이원희 교수님 계시고 이인재 교수님, 그다음에 경실련의 박광기 처장님, 이분들이 외부 전문가로 여야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재정전략회의 위원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회의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정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거기서 여야가 함께해서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함께 실천해내고 성과를 공유하는 거. 이게 연정의 1에서부터 10까지 프로세스입니다. 결국에는 재정 분석을 함께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같이 공유해야지만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도 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재정전략회의 6회,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추진협의회 4회, 그다음에 사회통합정책회의와 사회정책 라운드 테이블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중심으로 전체가 모여서 공통의 의제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상황은 이런데 연정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지사님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연정이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이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도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또 다가오는 총선과 그다음에 지방선거, 대선 이런 데 경기도 연정에 훈훈한 기운이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경기도가 먼저 시행한 만큼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올수록 더 책임감을 느껴요. 이거를 어떤 시스템을 하나둘씩 정착시킬 것인지. 아쉬운 길 중대기로. 연정 1년 잘 지나고 또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 평가들이 많고 한데 굳이 왜 중대기로라는 표현을 썼냐. 연정은 헌법에도 없고요. 법률에도 없습니다. 경기도 연정은 경기도 내에 있는 정치 주체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도 있는 게 연정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사람이 저예요. 저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을 고용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합의의 자리예요. 도의회가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는 사이클에 맞춰서 내년 6월까지가 제1차 임기고 내년 6월까지가 1차 연정입니다. 그 위에는 도의원님들이 상임위가 바뀌죠. 그러면서 연정을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지속할 건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2단계 연정으로 가느냐 마냐에 대한 기로가 지금 12월서부터 1월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연정을 중간에서 관리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일 주체로서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경기도 연정이지만 이 연정을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지켜보고 있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랬죠. 경기도의 연정평가를 청와대로 보낼 생각이 있느냐. 국회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께서 보내겠습니다. 연정은 청와대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중앙당이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는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해서 연정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내던진 화두에 비해서는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정착시켜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숙제예요. 아무런 답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답을 구하고자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가? 저희가 갑자기 헌법을 바꿀 수도 없고 법률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도의원들의 부지사 겸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세요. 아니 견제와 감시라고 했더니 왜 안에 가서 그 일까지 하려고 하느냐. 현직이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많이 있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연정은 하나의 정치적인 캠페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결정직 공무원 1급자리를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줘서 연정을 관리하게 하듯이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권한 내에서는 연정을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연정 자체를 예측 가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연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맞는 건가? 또 나름대로 정당별로 경쟁은 해야 되는데 또 내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다음 주면은 예비후보 등록입니다. 다음 주서도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현장에서는 어깨띠 두른 분들이 행사장에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 선거운동에 오해받지 않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1월 달에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도가 도정 자체를 핵심 메시지로 도민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정치 일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연정에 대한 것도 저희가
요 기간 안에 내부적인 숙성을 통해서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만큼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연정에 대한 그 그림을 보여줘야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맨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연정이 초창기 출범을 할 때 경기도민들의 80%가 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박수를 보내줬어요. 야당 지지자도 보내주고 여당 지지자도 보내줍니다. 안 싸우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내년 4월에 출마할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연정같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속의 다짐, 그 다음에 그걸 연결될 수 있는 공약, 이런 거를 같이 함께 해주는 파트너십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연정을 1년 6개월 정도 해왔다면 그 연정의 성과가 적어도 이후의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파트너십으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가 있다면 저는 1월 안에 모든 걸 다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사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선 전에 우리들의 생각을 세상에 내보이고 주거복지의 문제, 또 일자리 창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하려고 하는지, 경기도가 인구가 1300만 늘어나는 게 경기도가 살기 좋아서인지 서울에서 밀려와서인지 여러 가지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경기도는 종합백화점이니까,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니까 그것을 연정의 가치에 맞게 메시지를 정리해서 제시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컨텐츠가 충실한가? 저희가 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까 지사님과 제가 함께 다니는 이벤트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민들을 호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냉혹하게 평가하는 분들은 과정을 중요하시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서로 신뢰하면서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경기도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함께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사업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가 우리로서는 더 냉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보다는 조금은 더 진실되게 콘텐츠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공감대는 충분한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대로겠죠. 이게 나의 일인지 남의 일인지, 또 경기도가 이대로 언제까지 가는 건지, 조직 개편했다가 또 바뀌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확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경기도가 한 여론조사, 물론 이제 비공개 여론조사인데 초창기 보니까 한 80% 정도가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연정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높게 제기를 합니다. 이때가 메르스 때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에 이후의 평가를 보면은 7차, 12차 조사 들어가 보니까 맨 끝에 있는 모르겠다, 응답을 안 하는 층들이 한 30% 가까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다는 비율은 그만큼 줄죠. 그리고 대충 대답하시는 내용들이 중간에 꽤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연정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비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연정의 성과는 아직까지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정의 핵심이에요. 경기도가 80% 정도 지지받은 적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낸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세월호 메르스 때문에 경기도 하면은 5명의 도시로 다 이해를 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 근데 이 정도의 높은 지지,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치와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홍보한다고 되는 걸까? 지사님과 사회통합부지사가 스타로 뜨면 되는 걸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피부로 느끼고 연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해주는 그런 연정의 성과물이 아니면은 상당히 평가가 냉혹할 것 같다. 이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분의 국정감사 때, 제왕적 대통령제에 근원해가지고 권력이 집중되고 한 사람으로부터 전부
논아주지 않는, 분권이 안 되는 이런 행태에서 유발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는 와중에 남경필 지사께서 연전 구상을 하시고 바로 그런 걸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신 점,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한국 정치 혁신의 계기가 됐다라고 아낌없이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멸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라고까지 평가하고, 대체로 더 중요한 것은 보통 내각제 형태에서는 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책임자에서는 어려운 일을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걸 시도를 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정치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하는 세계의 석학들이 주시하고 있을 거다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이것은 중요한 새로운 길을 쓰는 길이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일부에서는 도지사가 되었으면 자기 사람들하고 해서 도정을 펴서 평가를 받아야지 연정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라는 비판이 있다 이겁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면 가능한 얘기요. 대통령 주임자에서는 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 주임자에서 야당이 입각하라고 입각합니까? 과거에 그럼 전 남인사가 정치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전 정권에서 제의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갔습니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얘기하지 말고 나는 도정에 대해서만 얘기해달라는 건데, 저는 대연정을 했다 이럴 경우에 적어도 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야당이고 여기서는 의회에서는 여당이라면은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지 제대로 되는 연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냥 있어도 가는 정책을 한다면은 왜 연정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쓴소리 한번 합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단체장과 의회가 분립되어 있는 경우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다르면 통상 좋은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도에서는 다행스럽게 서로 합의하여 연정을 구성함으로써 대화하고 소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그동안 대립적이었던 4대 조례가 합의 통과되고 또 특히 이념적 대립이 강했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합의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당의 근본적인 이념적 차이나 그동안의 대립적 성격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연정은 법률적인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양당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 합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통합부지사 밑에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통합부지사와 일사불란하게 협력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특히 공직자들의 협력이 현 연정의 여러 가지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정책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부지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예산 연정이 진행되는 등, 나름대로 진전된 그런 연정이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초기에 도의회 내에서 연정을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고, 또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제나 이쪽에서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무엇보다도 연정을 통해서 경기도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책 합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집행권을 가진 사회통합부지사 영역에서 좀 새로운 신선한 정책적 시도를 해보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야, 경기도가 의제를 다시 개발해서 도민들에게 신선한 정책,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공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연정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시도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적인 배분, 정치권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배분이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신의 극복은
지금까지 도민들, 국민들은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의 정치만을 보아왔는데 여야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상생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적인 배분은 현재 여당,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우위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야권이 어느 정도 선점하고 있는 사회통합, 그다음에 복지 분야의 아젠다를 사회통합부지사가 맡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마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도의회 여야, 그다음에 집행부 이렇게 세 가지 주체들이 있었는데, 세 명의 주체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야권의 사회통합부지사가 포함됨으로써 이제 다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예산 문제에 있어서 대립하는 모습들을 언론에서 보고는 하는데 그런 조정 기제를 통해 가지고 보다 도민들에게 도민들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몇몇 전문가분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국정감사 때 몇몇 국회의원분들의 그 멘트를 담아봤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와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기대만큼 저희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감도 지금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꽤 많은 곳에서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면 조직을 과감하게 도지사께서는 개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맞지 않다면 기능에 맞게 조직을 또 재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에 대한 정무적이고 전략적 기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럴 부서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부서를 또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1년을 지내온 우리들의 나름대로 진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판단이 있는가, 저는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을 소외하면서 제가 그렇게 몇 가지로 압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뭐 조직을 뭐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연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소통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재정과 경기도의 미래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도민들로 평가받는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맡은 분야별로 생각들이 많이 좀 틀리실 거라고 보는데 해연 경장 이제 검은 고주를 다시 고쳐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맡은 위치에서 저의 고민과 함께 해주시고 또 도지사님이 초기에 연정을 제안했을 때 그런 정신과 철학,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적어도 외부에서 경기도를 높게 평가하고 경기도를 스탠다드로 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만큼 경기도가 연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 슈레더 독일 전 총리가 오셨을 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한 아주 고도한 정치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와 함께 보조를 마치고 행정을 혁신해야 될 또 혁신의 주체자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제안해 주셔서 경기도의 연정이 적어도 경기도민들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0여 분 이상을 초과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사회통합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유롭게 또는 기탄 없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근무하는 김영준입니다. 일부에서 보기는 도지사의 도정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통합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뭐 자신이 없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뭐 도지사님은 국회의원 5년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도 갖고 계시고, 저도 또 국회에서 일했고, 자신이 없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경기도가 이런 정도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는 능력과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존의 경기도정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의회와도 너무 갈등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교육청과 관련된 뭐 유관 기관들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이 되지 않은 문제들 보면서 실제로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설령 새정치가 아닌 새누리가 의회에 다수당이 됐었어도 연정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경기도는 워낙에 도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삶의 근거가 다양하고 뿌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야말로 진짜 연정을 해볼 만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을 해본 결과. 그래서 경기도는 자신이 없어서 나눴다라기보다는 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낫다고 보고, 아까 이미경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기도는 소연정이 아닙니다. 경기도정을 함께 나누는 대연정이에요. 지금 의회 내에 정당이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당은 의석수가 없어요. 중간에 제3정당이라도 있으면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할 텐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대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기도정 전반이 연정으로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후에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 중간에 계시네요. 네. 저 무한돌봄복지과 한수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 연정을 추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어려웠던 상황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로 본다면은 이 연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꽤 다양합니다. 뭐 중앙정치권도 있고, 특히 뭐 지방의 다른 광역 자치단체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또 공직자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언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어떤 때 보면 이분들의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괜히 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유일한 합의문 20개항을 보더라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 어렵죠. 누구하고 상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함께 해 나가야지만 경기도 연정이 한 단계 점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고민을 저 혼자 고민해서도 안 되고, 지사님 혼자 고민해서도 안 되고, 또 여기 계신 또 실국장님들만 고민해서도 안 돼요. 이걸 같이 드러내놓고 적어도 결과물은 천천히 나오더라도 과정에 대한 걸 함께 그 고민을 같이 나누는 이런 연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가장 성과라고 한다면은 저 나름대로는 메르스 때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경기도에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 속에서 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저희들의 그런 생각들이 보편화돼 있어요. 벌써 경기도 전역에. 그 힘을 알게 모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고 설계해야 되는 저희들의 역할이 분명해진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소 진행이 돼서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신가요? 네. 연정보다는 개인적인 물음을 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예산심의하느냐고 한 1시까지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부지사님이 저희를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 업무 말고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들으면 저희가 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거 좀 사적으로 주시지. 요즘 제가 되돌아보면 1년을 너무 정신없이 보냈어요. 제가 초기 6개월 동안은 31개 시군을 거의 한 번씩은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그분들도 연정이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 숙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부지사 하는 걸 상당히 저는 명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해서 참 보람으로 느끼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제가 하나둘씩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요즘 거기에 가장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또 여러 공직자들은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이 성과를 좀 같이 고민하고, 한편으로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제가 좀 더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 기조실장님하고 제가 올라오면서 이 눈이 좋은 눈이죠? 그랬더니 기조실장님이 딱 벌써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한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눈이라고. 역시 재정 관리하시는 분이라 틀리세요. 최근에 가물어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지금 고통을 안고 있고, 또 다른 지방은 더욱이 심한데, 어제 그제 내린 눈과 비가 우리들한테는 또 새로운 또 희망을 준비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소견입니다만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행정 현장에서 하나둘씩 우리의 성과들을 만들어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